안녕하십니까. 베리타스 코리아 기술정업지구본부에서 백업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장유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근래 많은 고객분들께서 온프라미스와 그리고 클라우드 또는 멀티클라우드에서 모두 데이터를 놓고 운영하고 계시고 백업 잘하고 계시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 넷백업은 베리타스 제품은 어떻게 이런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확장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준비한 내용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업 시장의 동향 및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그 테이프 장비를 통해서 백업을 많이 해왔지만 테이프 장비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복구를 위해서 원격지에서 테이프를 리콜하거나 혹은 많이 사용된 테이프이 복구가 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PTL을 통한 피지컬 테이프 라이벌을 통한 테이프는 좀 문제가 많다고 보통 인식들을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PTL 테이프를 가성한 VTL, 그러니까 VTL은 아시다시피 버추얼 테이프 라이브러리, 그래서 VTL 타입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VTL은 매체만 디스크로 바뀌었을 뿐 백업 서버, 백업 소프트웨어 그리고 VTL의 구조가 되는 어떤 이러한 그 복잡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래에 발전된 어떤 그 구조를 말씀드린다면은 여기에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된 어플라이언스 형태가 현재는 근래 많은 대세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 또 하나의 추세는 클라우드를 백업 장비로 구성하는, 그래서 하는 것들이 하나의 그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 검토하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 아무래도 클라우드가 주는 어떤 그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검토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백업을 클라우드 보내는 투더 클라우드 형태와 그리고 클라우드 내의 인프라에 대한 백업을 하는 인더 클라우드 전략으로 보통 나눠서 아키텍처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백업 업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기능은 중복적입니다. 이러한 중복적 기능을 중심으로 백업 기술이 계속 발전되어 왔는데요. 이것은 클라우드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백업 데이터를 저장할 때 최초 백업본은 중복 제어가 좀 덜 되지만 이후 백업부터는 중복 제어가 돼서 극대화돼서 약 거의 99%까지 중복 제어가 되는 사례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테라의 데이터를 매일 일주일 보관 중으로 클라우드로 보낸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산술적으로 클라우드에 최소 70테라의 공간이 필요로 합니다. 10테라 곱하기 7벌이 돼서, 하지만 이것을 중복적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최초 백업 시에도 중복 제어가 약 한 50% 정도 보통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테라의 50%인 5테라가 저장이 최초에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백업은 보수적으로 약 90% 정도의 중복 제어가 된다고 이제 가정한다면은 10테라의 10%인 1테라만 저장이 되는 거고, 이때 보관주기 7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1테라의 보관주기 7벌을 곱하면 7테라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 7테라의 데이터, 보관주기 7테라 그리고 최초 5테라를 넣으면 약 12테라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복 제어가 안 되었을 때는 70테라 그리고 중복 제어가 되었을 때는 거의 한 12테라를 비교해 보면은 클라우드 내 저장량 변화로 인한 가격적인 경쟁력이 얼마나 중복 제어로 인해서 가져갈 수 있는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클라우드 내 스토리지의 백업에 대한 사용도 어떤 그 성능이 가장 좋은 블락 스토리지 그리고 S3와 호환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리고 아카이빙 스토리지 나눠볼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이제 비용 효율적인 백업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 고객사의 상황에 맞도록 보통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TCO ROI를 절감이 얼마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AWS 홈페이지에 가면은 혹은 애저 쪽에 홈페이지에 가서 어떤 그 과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제거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래서 주 1회 50테라 정도의 데이터를 매일 클라우드로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 중복 제거를 하지 않으면은 거의 한 5억이 넘는 금액, 그리고 중복 제거를 적용했을 때는 거의 2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그래서 64%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요. 이거를 매일매일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 50테라를, 그 경우에는 중복 제거를 적용하지 않으면은 거의 30억이 넘는 금액, 그리고 중복 제거 적용하면은 5억이 안 되는 금액, 그래서 약 85% 정도의 중복 제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ROI를 산출해 보면은 거의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다. 중복 제거에 끄고 키문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이 하나의 클라우드 백업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백업과 퍼블릭 클라우드 사례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방안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업 장치로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투더 클라우드 백업 방안,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내 워크로드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인더 클라우드 방안을 말씀을 보통 드립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 백업을 보내고 백업 장치로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 투더 클라우드의 방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 이제 백업 서버를 구성하는 방안이에요. 그래서 투더 클라우드 중복 작업풀을 이제 투더 클라우드는 중복 작업풀을 퍼블릭 클라우드 내에 이제 만든 다음에 온프라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원격 복제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많은 고객사에서 이제 검증된 그리고 주센터와 DR센터 간의 중복 작업 기반 데이터 보내는 것들을 이제 넷백업의 에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확대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백업의 중복 제어 풀 간의 원격 복제 일어나는데 이것이 방향이 주센터, 그러니까 온프라미스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간다,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백업 서버가 존재하기 때문에 디아 관점에서는 더 안전하고 좋은 방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백업 서버 없이 퍼블릭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마치 NAS의 백업 서버를 연결해서 NAS의 스토리지를 이제 백업 저장소로 활용한 것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스토리지가 NAS가 아닌 S3 기반 퍼블릭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 상이라 할지라도 데이터가 중복 저장가 되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으로 이제 저장할 수 있어서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제 백업 서버를 퍼블릭 클라우드에 두는 방식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온프라미스에서 넷백업 중복 작업 풀로 왼편에 있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1차 백업을 수행합니다. 이후 저장된 1차 백업 데이터를 중복 작업이가 기반 원격 복제를 통해서 DR 센터가 아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제 데이터를 수산하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퍼블릭 클라우드 상의 이제 백업 서버와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백업 서버는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패키지화된 넷백업 서버를 사용하거나 혹은 일반 서버를 사용하면 된다. 뭐 예를 들면 레드햇 서버를 뭐 AWS EC2에 이제 설치한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후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마켓 스토리지는 과거에는 이제 블락 스토리지만 좀 가능했었습니다만 이제는 넷백업은 S3 스토리지로도 해당 기능이 구현됩니다. 그래서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백업 서버가 클라우드 상에 존재하는데 이제는 블록 스토리지만 되는 게 아니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로도 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고객사는 이제 로컬에서 이제 한국에서 백업 이후에 이제 AWS 상으로 미국 서부 리전에 있는 쪽으로 백업 서버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애틀 리전으로 2차 소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센터, 웨스트 리전 그리고 시애틀 이렇게 해서 3개의 백업본을 운영하시는 사례가 되겠고요. 이 고객사는 해외 사업부에서도 국내와 동일한 이제 어떤 백업본을 통해서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리전 간 복제를 통해서 글로벌 소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저희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 말씀드릴 방안은 이제 백업 서버 없이 퍼블릭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NAS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연결해서 NAS에 저장하는 거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스토리지가 이제 S3 기반의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장되는 장소가 오브젝트 스토리지이다 보니까 블락 스토리지보다는 성능이 뭐 느린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비용 측면에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가장 많은 저희의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업 서버는 클라우드 상이 없고 중복 제거된 스토리지만 존재하는 방식이긴 한데요. 그래서 일반 S3 기반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비용적으로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하신다면은 더 저렴한 글래시어 같은 AWS 글래시어 같은 이제 아카이빙 스토리지로도 저장이 가능한데요. 염두에 칠 부분은 글래시어 같은 이런 아카이빙 스토리지는 성능이 이제 매우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장기 보관 데이터 정도 그런 용도나 혹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AWS 글래시어나 뭐 애저 아카이브 티어로도 이제 백업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은 넷백업 9.0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은 해당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넷백업은 AWS의 아카이브 스토리지인 글래시어에 대한 호환성은 이제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레퍼런스도 현재 몇몇 제조 고객사에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로도 이런 아카이빙 스토리지를 백업을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넷백업을 업그레이드 하시면 해당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버전의 넷백업은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라고 불리우는 별도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어떤 어플라이언스가 있어요. 물리적인 어플라이언스가 있어요. 클라우드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주센터에서 1차 백업을 받은 이후에 가운데 있는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어플라이언스로 데이터를 모아서 전체를 모아서
특정 클라우드 벤더에 이제 그 스토리를 써갖고 이제 그 중복적 기반으로 전송한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넷백업이 현재 최신 버전이 넷백업 9.1인데요. 이전 버전이 넷백업 8.3부터는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없이 넷백업의 일반 중복 작업 풀, 그러니까 MSDP라고 불리는 중복 작업 풀과 클라우드 카탈리스트가 합쳐져서 클라우드로 직접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없이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현재 퍼블릭 클라우드의 데이터 전송을 고려 중이신데 소산도 필요한 상황이시고 그런 상황을 한다면은 과거에 비하면은 넷백업에 기존에 사용하시고 계시는 넷백업 중복 작업 풀을 넷백업 8.4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신다면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언제든 손쉽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현재 그 국내 여러 고객사에서 이제 성공적 레퍼런스 저희가 구축한 사례들이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제조나 통신, 뭐 바이오, 뭐 건설 여러 고객사들이 저희는 레퍼런스를 구축을 해서 성공적으로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보수적이었던 어떤 금융 고객사들도 이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즈 케이스를 정리해 봤는데요. 주센터, DR 센터 간 원격 복제를 하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DR 센터에서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아래가 DR 센터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테이프로 소상을 하는 경우가 좀 일반적이겠지만 이것을 테이프이 아닌 퍼블릭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넷백업은 백업 서버에서 한 개의 백업 벤더,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로만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개의 백업 서버에서 멀티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은 AWS와 애저로 데이터를 동시에 소산할 수 있는 것들이 DR 센터에서 가능한 것들이 하나의 유즈 케이스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혹은 DR 센터만이 아니고 주센터에서도 여러 클라우드로 이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주센터에서는 클라우드 벤더 CD 그리고 DR 센터에서는 클라우드 벤더 AP로 데이터를 각각 하나의 백업 서버에서 보낼 수 있는 것들이 하나의 특징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클라우드로부터 데이터를 이제 그 데이터 센터로 온프라미스 데이터 가져오는 거는 다운로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 발생이 좀 굉장히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복구된 데이터가 용량이 커서 패킷 사용량이 너무 과도하다면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닌 온프라미스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위치시키시고 거기에 장기 보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는 넷백업 이런 아키텍처 그림과 같이 온프라미스 그리고 주센터에 오브젝트 스토리지 등을 위치시키고 거기에 퍼블릭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 그래서 이후에 DR 센터 없이 퍼블릭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제 어떤 소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요. 이때 기반이 되는 기술은 넷백업의 에어라고 불리는 중복 제거 기반의 원격 복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에 맞는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의 클라우드. 그래서 이러한 뭐 퍼블릭 클라우드와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합쳐진 어떤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의 어떤 연동 방안도 저희는 다 제공을 유연하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국내 사례를 한번 보면은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건설사가 됐습니다. 이 건설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VTL과 테이프 장비 쓰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애저로 데이터를 보내야 될 상황이 돼서 저희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를 써서 넷백업 솔루션을 써서 현재 애저로 소산을 잘 하고 계신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국내 제조사인데요. IBM 클라우드로 쓰고 계시면서 서울 리전에 1차 백업을 소산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글로벌 어떤 회사다 보니까 여러 아시아 리전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제약사 같은 경우는 1차 백업을 어떤 공장에서 받은 이후에 이것들을 원격 복제를 통해서 애저로 데이터를 보내는 사례들이 되겠고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원격 복제하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여기에 소개된 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저희는 가지고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릴 보면은 특정 벤더의 클라우드 벤더를 사용 중이신데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될 상황이고 뭐 이때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때는 넷백업은 유연하게 소산 및 어떤 그 백업 데이터의 이관 방안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장된 클라우드 스토리지 안에 원격 복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 사용하셔야 되고 클라우드 간 데이터의 전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넷백업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더 클라우드 그러니까 백업 장치로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어떤 그 백업 소산하는 방안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인더 클라우드 그러니까 클라우드 내의 스토리지의 백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넷백업은 8.3 버전부터 클라우드 포인트라고 불리우는 별도의 제품이 넷백업의 일반 기능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포인트 기능을 이용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 존재하는 서버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백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백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포인트를 통해서 개별적인 VM은 물론이고 일반 파일 그리고 다른 호스트로의 복구 등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넷백업 통해서 이러한 통합 관리를 하나의 원 뷰, 넷백업 뷰만으로 관련 것들이 가장 특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퍼블릭 클라우드 간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간에 먼저 유닉스에서 리눅스 서버로 어떤 이관이 되어져야 좀 어떤 데이터의 이관이나 어떤 그 클라우드에 대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닉스 시스템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전환이 좀 우선이고요. UTL이 먼저고 실제로 업무 특성상 유닉스 서버가 많아서 UTL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클라우드에 전환이 힘든 국내 사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전환 이후에는 기존엔 통합된 어떤 그 성능 좋은 몇 대 서버만 관리하면 됐었는데 뭐 이거를 작은 규모의 클라우드상에 존재하는 VM을 만들 경우에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서 불편을 뭐 토로하신 경우도 봤어요. 근데 이러한 VM이 수천 대가 되는 경우라면 관리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 전에는 성능이 굉장히 빨랐고 뭐 몇만 단위의 IOPS 처리하던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클라우드 전환 이후에는 그렇지 않아도 어떤 그 클라우드로의 전환에 문제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성능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업무들이 성능에 굉장히 민감한 시스템이었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최우선순위로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클라우드에 대한 백업들도 호환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클라우드에 대한 이런 성능 발휘를 위해서 막대한 어떤 비용 지불을 해야 된다면 클라우드 전환함에 있어서 이런 클라우드 장점들이 많이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반드시 사전에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넷백업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여건이 있는다 할지라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그래서 넷백업은 보시다시피 클라우드 상에 어떤 워크로드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은 넷백업에서 클라우드 상에 존재하는 클라우드 포인트 서버와 통신해서 이쪽으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도록 어떤 그 방아쇠를 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클라우드 상에 있는 워크로드들이 어떤 그 스냅샷을 찍어서 이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합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내 백업용 전문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이제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구성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클라우드 내에 이제 중복적 풀이 존재하고 이것으로 대규모의 백업이 이제 어떤 수행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클라우드 포인트 서버를 통해서 넷백업의 어떤 그 백업 명령 수행하고요. 클라우드 포인트 서버는 클라우드 내에서 백업 서버와 통신합니다. 그래서 일반 클라우드 센스잡 방식과 비교했을 때 어떤 그 중복적 백업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장 공간도 절약이 되고 그리고 어떤 그 중복 제거 백업이 어떤 그 일반 클라우드 스냅샷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성능과 비용 거점에서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국내 모 고객사의 경우에도 성능적으로나 비용적으로 훨씬 좋았다는 POC 완료 보고서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백업 관련해서 이번에 출시된 그 넷백업 9.1 버전에 대해서 최신 기능 두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인텔리전트 폴리시라는 겁니다. 클라우드 폴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업 정책을 생성할 때 보통 개별 어떤 그 서버별로 생성한 것이 아니라 쿼리 기반으로 이제 자동으로 디스커버된 클라우드 내 자선을 이제 그 자동으로 추가하는 기능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넷백업을 통해서 VM웨어 등 온프라미스 상의 어떤 가상화 백업 수행할 때 사용하던 어떤 기능이었는데 이것을 클라우드로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의 장점은 백업 담당자와 클라우드 담당자 분 간의 미스커뮤니케이션 때문에 백업에 어떤 포함되지 못한 어떤 그 백업이 시스템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백업번을 이제 어떤 미싱 없이 백업을 해서 복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백업 정책을 수행하면은 클라우드 담당자 분이 어떤 시스템이 생성하면 자동으로 백업 시스템에 넷백업 쪽으로 자동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예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에요. 그래서 국내 모 항공고객사 같은 경우에 클라우드상의 어떤 발권 시스템을 운영하는 뭐 사례를 보면요. 휴가 차례 어떤 IO가 몰리는 경우에 자동으로 시스템을 병렬로 확대해서 몰리는 IO들을 자동으로 처리해서 대응을 합니다. 이런 경우 백업 소프트웨어에서는
자동으로 확대된 이런 시스템에 백업을 수동으로 구성해서 백업을 해야만 했었는데요. 넷백업 9.1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리소스를 동적으로 연동을 해갖고 넷백업 클라이언트들이 일종의 심프로비저닝 뭐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처럼 자동으로 확대가 돼서 설치 및 구성돼서 백업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해당 시스템들이 유휴 시스템으로 전환될 경우에 이런 경우 자동으로 넷백업도 백업 대상에서 자동으로 해당 시스템을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특성상 뭐 시스템을 켜놓기만 해도 비용 발생이 굉장히 많이 되고 백업까지 또 수행하게 된다면 스토리지 비용이 발생돼서 아무래도 좋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그 넷백업을 통해서 백업을 수행하는 방안과 그리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은 온프라미스에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백업 방안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넷백업은 퍼블릭 클라우드 이전에도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을 먼저 했었고 이에 대한 레퍼런스도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꽤 대중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러한 해당되는 가상화 시스템은 VM웨어나 하이퍼V나 누타닉스 등등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고객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에이전트 리스 기반으로, 그러니까 개별 VM에 에이전트를 설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백업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은 이제 백업 받을 대상에 VM 수천 대라고 굉장히 또 그 이상이라고 했을 때 VM에 에이전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리상 편의점이 있고, 이렇게 에이전트 리스 방식으로 전체 VM을 받더라도 전체적인 전체 VM에서 개별 파일만 추출해서 싱글 파일 리스토어도 가능한 것들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상화 백업의 백업 인터페이스 방식, 백업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넷백업의 백업의 가장 일반적인 가상화 백업 방식을 한다면은 네트워크 블록 디바이스 (NBD) 방식의 방식을 보통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요새 HCI 기반으로 어떤 가상화 시스템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스토어가 없는 경우 HCI 구성의 경우 가장 보편적인 백업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상화 시스템 자체가 시스템 자체 하드웨어인 하이퍼바이저에 QoS, 그러니까 스로틀링을 걸어놔갖고 10G 또는 25G 그 이상의 인터페이스를 할지라도 가상화 시스템에서 자기 자신의 안정성을 위해서 백업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하이퍼바이저당 보통 한 150마 정도의 백업 이상 성능이 나오지 않도록 걸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이제 악셀레이터라고 불리우는 변경된 블록만 백업받는 방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사항을 운영할 때 별다른 취소사항이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센 방식인데요. 보통 HCI는 데이터 스토어가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만 데이터 스토어가 있는 구조일 경우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 백업이라고 보통 가상화 백업을 생각하신다면 좀 어색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정말 저희 레퍼런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NBD 방식은 QoS 네트워크 포트에서 어떤 그 스로틀링이 걸었기 때문에 그건 고속의 백업을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었는데, 이런 센 방식은 그런 제약사항을 넘을 수 있는 거죠. 센으로 백업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식은 하이퍼바이저 백업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센으로 데이터 스토어가 있을 때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또 보통 통합 스토리지가 랜덤화에 특화된 어떤 그 통합 스토리 쓰시는 경우가 데이터 스토어를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보통 이슈사항도 많이 특히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세 번째 방식은 이제 보통 가장 피해야 될 방식인데요. 프록시 방식으로 불리우는 핫애드 방식입니다. 이거는 VM 중에 하나를 백업 전용 어떤 서버로 만들고 거기에 VM들을 전부 마운트해서 백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업 전용 VM에서 백업을 수행하는 건데요. 그래서 하이퍼바이저 입장에서는 마치 백업 IO가 여기에 몰리기 때문에 마치 송곳으로 어느 곳을 꾹 누른 것처럼 느끼게 되고 하이퍼바이저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백업으로 인해서 어떤 전체적인 가상화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몇몇 경쟁사에서는 아직도 이런 방식을 표준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지만 넷백업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보통 권고드리지 않습니다. 근래에는. 그래서 NBD 방식이나 센 방식으로 백업을 하는 것이 근래에는 일반적인 넷백업의 백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가상화 백업에 있어서. 그래서 특징적인 백업 방법을 또 말씀드리면 넷백업은 악셀레이터라고 불리우는 VM웨어나 하이퍼V나 누타닉스 시스템이 있을 때 1차 백업 이후에 변경된 블록만 백업해서 백업 시스템 쪽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녹색에 표현되어 있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합성을 해서 신세틱 백업, 풀 백업을 생성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텔리전트 폴리시라고 불리우는 원하는 VM만, 예를 들면 그림에서 파란색의 VM만 받고 싶다고 한다면 쿼리 기반으로 그 VM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위에 그
VM만 선택을 하거나 혹은 모든 거 선택하게 되면 전체 VM들을 자동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백업 셀렉션에 넣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능도 있고 특정 개수, 그래서 EXS 혹은 데이터 스토어 혹은 어떤 특정 VM에 백업되는 수량을 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백업으로 인해서 IO가 임팩트가 생기지 않도록 조절하는 기능들은 넷백업에서 지원을 하는 것들이 기본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백업 받은 데이터들을 이제 복구를 할 때, 또 일반적인 복구를 한다면 스트리밍 방식으로 데이터를 어떤 특정 영역에 복구하는 것을, 그래서 프리스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복구하는 걸 보통 일반적인 방식으로 생각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백업 받은 이미지를 직접 하이퍼바이저에 마운트하게 되면은 백업 받은 데이터를 갖고 운영 시스템 입장에서는 임시 운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혹은 데이터를 카피하거나 혹은 제3의 로케이션으로 데이터를 카피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VM웨어 기능에서 쓸 수가 있고, VM웨어에 대해서 저희가 이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MS SQL 서버에서도 이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백업은 오픈스택 관련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개선이 됐는데요. 지난 9.0 버전부터. 그래서 오픈스택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픈스택을 백업하기 위해서 별도의 에이전트를 설치하거나 복잡한 세팅이나 구성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에이전트 리스 방식으로 백업을 구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백업을 위해서 어떤 그 오픈스택 관련된 시스템들의 계정 정보나 어떤 계정 인증값을 백업 서버에 넣게 되면은 이제 오픈스택에 대한 백업에 대한 것들을 준비가 끝난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오픈스택에 대한 백업을 해서 오픈스택의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어떤 그 호라이즌이나 노바,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스위프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백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인크리멘탈 백업이 된다든지, 그리고 멀티 테넌트 백업이 가능하고, 그리고 어떤 그 이미지 단위로 전체 인스턴스를 부팅해서 어떤 그 전체적인 그 그랜주럴 리커버리를 대규모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에이전트 리스 기반으로 오픈스택 백업에 있어서 넷 백업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 백업에는 이렇게 열심히 백업 받은 데이터를 어떤 그 리허설 해본다든지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게 하는 넷백업의 그 기능이 아니었던, 과거에는 VIP라고 불리웠던 별도의 제품의 벨타스 제품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넷백업의 기능으로 통합을 해서 이것들을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게 하고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 리허설을 한다든지 DR에 관련된 훈련을 해볼 수가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넷백업 9.1의 VMware 백업 관련 기능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쿠버네티스 백업에 대한 호환성 확대입니다. 그래서 넷백업은 VMware 탄주, 그리고 레드햇 오픈시프트, 그리고 구글 컨테이너 엔진, 그래서 일반 쿠버네티스와의 호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복잡한 설정으로 쿠버네티스 백업 구성한 게 아니라 일반 넷백업 설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어떤 쿠버네티스 백업을 구현할 수 있고요. 혹시 이러한 시스템에 도입 계획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검증된 안전한 플랫폼을 원하신다면은 넷백업을 사용하시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VM웨어 관련 어떤 그 넷백업의 9.1의 새로운 기능들 말씀드리면은, 보통 랜섬웨어에 감염됐을 때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근 시점으로 빨리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한 것이 인스턴트 롤백, 그리고 컨티뉴어스 데이터 프로텍션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악셀레이터 리스토어입니다. 그래서 악셀레이터 백업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변경된 블록만 찾아서 변경된 블럭을 백업을 해서 백업 시간을 어떤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복구할 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VM웨어 복구할 때 어떤 변경된 블록만 찾아서 복구하기 때문에 수분 내에 대규모의 복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신 시점으로 복구가 가능하도록 어떤 데이터를 찾아주는 기능도 저희는 넷백업에 VMware 백업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기능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경쟁사와 달리 넷백업은 누타닉스 아크로폴리스에 대한 백업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제 누타닉스의 어떤 그 백업은 굉장히 기능들이 이제 많이 좋아져서 거의 넷백업 입장에서는 가장 최상위 레벨로 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인텔리전트 폴리시, 그래서 쿼리 기반으로 어떤 VM 선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동으로 디스커버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이전트 리스 기반으로 백업한다 할지라도 복구는 전체 또는 개별 파일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넷백업은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가상화 시스템 관련 거의 대부분의 시스템에 대해서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고객분들은 넷백업은 유닉스에 특화된 시스템만
지원하는 어떤 레가시 제품이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설명을 드렸다시피 가상화나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거의 대부분 시스템들이 저희 호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저희가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개별 VM에 어떤 그 에이전트 설치하지 않고도 에이전트 리스트 백업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글 파일 리스트가 가능하다는 부분 그리고 저희는 장애 포인트가 되는 프록시 서버 없이도 백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이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넷백업 9.1 버전부터는 넷백업에 이런 백업 DNA가 묻어져서 쿠버네티스 백업에 대해서도 어떤 호환성을 강화했고 그리고 백업 기능도 좋아졌습니다. 지금까지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백업 방안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백업 방식도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베타스에 새로운 어떤 백업 솔루션이 출시가 됐는데요.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백업은 거의 한 20년 동안 외부 평가에서 상위에 돼 있었고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고객사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 모델들, 백업 솔루션에도 많은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는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어떤 그 클라우드 상에서 백업 장치, 백업 서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넷백업을 제공한다든지 혹은 일반적인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어떤 저희가 솔루션을 공급하거나 혹은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도 마찬가지였죠. 혹은 쪼개 쓰기가 가능한 플렉스 어플라이언스, 멀티 테넌트 기능을 쓸 수 있는 것들을 써왔는데요. 여기에 백업 저장소가 스케일 아웃 기반으로 되는 플렉스 어플라이언스라는 형태의 제품이 새로 이번에 출시가 됐습니다. 올해 초에 출시가 됐는데요.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은 최초 하드웨어 구성한 다음에 거의 맥스 계속 노드를 추가해서 노드들을 모아서 용량을 구성한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들이 맥스 거의 1.8페타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HCI 기반의 아키텍처가 필요한 형태라고 하신다면은 이러한 플렉스 스케일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성하는 방안은 하드웨어적인 노드들을 구성을 하고 그 이후에 내부 통신을 위한 클러스터 그리고 외부 클라이언트 연결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합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클러스터 구성을 벨타스 인포 스케일 기반으로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그 시스템 위에 넷백업 중복 제거 서비스와 넷백업 서비스를 올려서 어떤 그 전체적인 스케일아웃 기반의 중복 제거 풀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3티어 구조의 넷백업과 구조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넷백업은 백업 서버를 구성하고 거기에 미디어 서버들을 여러 대 구성한 다음에 클라이언트 백업을 구성하죠. 반면에 플렉스 스케일은 보시다시피 마스터와 미디어가 하나 합쳐진 거기에 클라이언트 백업은 기존과 우리가 동일한 넷백업이 가지고 있던 동일한 어떤 그 호환성을 가지고 가면서 뭐 그런 것들을 백업을 다 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아키텍처를 보게 되면 하드웨어 구성 이후에 플렉스 스케일 소프트웨어가 깔리게 되고 거기에 스케일 아웃 기반의 어떤 그 중복적 스토리지를 구성합니다. 거기에 컨테이너 기반의 넷백업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백업 마스터는 어떤 노드가 어떤 디스크가 폴트를 한다 할지라도 계속 둥둥 떠 있는 상태로 계속 연속성 유지하면서 백업 서비스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지능형으로 로드 밸런싱을 백업을 구성할 수 있고 이것들을 샤후에 클라우드나 테이프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업을 열심히 한 이후에 저희가 넷백업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이 플렉스 스케일 말고도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넷백업의 어떤 DNA들은 보안 백업이 특화된 백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업계 유일하게 일반 백업이라 할지라도 보통은 동일한 비용, 일반 백업의 기능 다 소화하면서 동일한 어떤 비용 투자로 보안 백업 역할도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는 넷백업의 모든 어플라이언스 라인업들은 전부 다 플렉스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쪼개 쓰기 기능을 다 지원한다고 멀티네트 기능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더불어서 넷백업은 어떤 이상 징후가 있을 때 그 랜섬웨어 탐지를 백업 잡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에 걸리면 보통 어떤 패턴이 어떤 그 파일이 암호화됐기 때문에 중복 제거율이 치솟는다거나 백업이 느려지거나 이런 것들이 특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비정상적인 백업 데이터 저장에 대한 것들을 감지해서 통보가 가능하고 원치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이 알러트를 하는 기능을 끌 수 있는 디세이블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별로 넷백업이 업계 유일하게 랜섬웨어 감지 징후를 탐지하고 이런 것도 알릴 수 있는 이유는 특정 패턴이 있는지 파일 개수나 중복 제거율이나 뭐 어떤 그 백업된 용량들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치솟게 되면은 저희가 넷백업에서 자동으로 얼러트를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랜섬웨어에 걸린 징후인지 아닌지를 나중에 파악해서 쓸 수가 있는 것들이 이번에 넷백업의 9.1 기능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 서머리인데요. 이렇게 IT 환경이 좀 복잡해지고 뭐 고려될 사항이 많아지고 그래서 기업은 보다 아무래도 빠르고 안정적인 복구를 하면서 비즈니스 완벽하게 보호하는 방법들을 찾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중요한 IT 환경을 이제 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는 많은 대안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엣지 그러니까 조그만 사이트 어떤 조그만 환경부터 엔터프라이즈급 혹은 클라우드까지 크로스로 서로 간에 복구, 백업 복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픈스택이나 뭐 쿠버네티스 백업 혹은 VM웨어의 시스템이 너무 커져서 어떤 백업 할 수 없을 것 같다 한다면 넷백업은 많은 대안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백업은 특히 뭐 어떤 그 요새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변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또 어떤 그 시스템들은 많이 커질 수밖에 없고 뭐 비대면 상황의 특수성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어떤 넷백업은 대응할 수 있도록 엣지부터 클라우드까지 혹은 넷백업의 여러 주어진 기능들로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 딱 맞는 제품이라고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랜섬웨어에 특화된 보호된 보안 백업 할 수 있는 제품이 넷백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